무병장수하는 법.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러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변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집과 부실한 집이 있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튼튼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원래 부실했다면 집주인이 잘 수리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튼튼했던 집이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살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수리할 곳이 많음에도 집주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기둥뿌리가 절로 썩고 비가 새는 집이 됩니다. 결국엔 집이 무너져 집주인마저 살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인 마음이 집인 육체를 보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육체라는 집이 무너져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집주인이 무절제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집이 거의 다 무너진 후에는 의사를 찾아도 의사가 집을 다시 만들지는 못하며 죽은 후에 한탄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듣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내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의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오랫동안 수련을 해오셨는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주십시오. 21살 때부터 운명하게 입문해 어떻게든 신선 같은 스승을 만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절이나 암자에서 응거하는 사람들을 찾아 선법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살 때 신기하게도 신성 같은 스승을 만나 100일 동안 선수를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요절할 관상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상당히 수명을 늘렸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태양은 양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어야 하며 낮에서는 안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귀천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일찍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방법을 권했더니 모두 무병장수의 상으로 변했습니다. 선술은 원래 비인부전,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 방법만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방법만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은 도를 해치는 짓이므로 해롭습니다. 먼저 절제를 몸에 익히고 이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아파서 눕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식욕도 없고 먹고 나면 나른합니다. 게다가 항상 잔병 치레를 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난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양껏 먹던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 소금만 있어도 밥맛이 좋아집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기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심기가 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알아온 사람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식사를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식사를 엄격히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었다 해도 정신이 바르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 정신 이상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깁니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사를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AI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음식 섭취에 대한 적당한 규제와 통제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비교적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단식이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지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음식의 섭취량과 종류가 질병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식사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식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올바른 관리와 절제는 우리의 운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질문: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질문: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데 금은보화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 라며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넉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진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 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질문: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도 육식이 해가 됩니까? 한참 자라는 어린 나무는 자연의 하찮은 비료로 길러도 그 강함이 없어지지 않지만 늙은 나무는 그 몸이 스스로 썩어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사람의 분뇨 등을 비료로 줍니다. 분뇨를 늙은 나무에 주면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을 줍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을 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다음은 위 주제에 대한 AI의 답변입니다. 먼저 MS의 코파일럿의 답변입니다. 육식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육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일수록 소화장애를 일으키며 몸의 악취와 고약한 방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식은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질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을 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다음은 챗GPT의 의견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개인적인 신념과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철학적 전통에서는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음식의 효과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일부 문화나 종교에서는 채식주의를 중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육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육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적절한 양의 고기 섭취가 영양 소화 및 흡수에 도움이 되고 특히 철, 단백질,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육식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채식이나 균형 잡힌 식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올바른 영양소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 뼈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식사의 양과 빈도를 조절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클로바엑스의 의견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체력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시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음식은 우리의 삶에 큰 즐거움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